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3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소 좀 엇갈렸고 또 특히나 후반의 모습이 좋지 못해서 우리 증시 좀 부담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강보합권 정도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17%, 4포인트 정도 오른 2480선 부근 출발선 만들 예정인데요. 어제 8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30선 부근의 지루한 공방전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0.08%, 포인트로도 0.6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730.14포인트 정도 선, 특히나 60일 이동평균선, 730선 모두 다 몰려있죠. 이 근처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종목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장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약간은 더 많아 보입니다. 이 가운데서 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쪽은 5G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이 일정 부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7일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방한하게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네옴시티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확대 그리고 또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의 관계적인 트랙 레코드가 있는 업체들, 그리고 나서 건설 건자재 쪽, 요즘 들어서는 5G 쪽, 수소 쪽, 이쪽까지도 함께 영향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가레인이 어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었죠. 오늘장에서 7% 정도의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노와이어리스도 한 5%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 모멘텀도 있지만은 호주 쪽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IT, 그리고 5G와 협력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이 5G 관련된 종목군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몇몇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실적에 젖어있는 종목군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제 마찬가지 상한가를 기록했던 태평양 물산이 대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주였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으로 6% 정도 더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맥이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 효과 톡톡히 받으면서 오늘장 14%의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스맥이 2,000원 정도 그 상회하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화전자, 삼화전기, 삼화콘덴서 이렇게 삼화그룹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화전자 쪽에서 계열사를 상대로 해서 이 자금 조달한다라는 소식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장에서 10% 정도의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을 열었고요. 이제 11월 절반 왔습니다. 남은 절반도 힘내세요. 그리고 오늘장에서 좀 눈에 띄는 일정들 보겠습니다. 미국 쪽 말고 오늘은 중국 쪽에서 일정이 좀 많네요. 우리 시간으로 11시경에 경제지표 나옵니다.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 3총사 세 가지 경제지표가 오늘 한꺼번에 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일본 쪽에서도 산업생산하고 소매 판매 오늘 발표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G20 정상회의 개최됩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발리에서 진행되는데요. G20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 증시 장 마치고 나서는 당초에 예정됐던 대로 현재 시간으로 15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 밖에 약간의 좀 부진을 나타내서 이번에 과연 이 중대 발표 멘트 어떨지도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일정 좀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출발했고요. 이변은 없습니다. 강보합권 출발합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지수 0.35% 오름세 나타내면서 2483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8.51포인트 내렸고요. 지금 8.68포인트 오름세 나타냅니다. 어제의 부진을 단번에 씻어내면서 다시금 상승 전환됐는데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730선, 역시 730선이네요. 0.19%, 포인트로는 1.42포인트 오름세 나타내면서 730.9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730 그리고 60일 이평선 턱걸이하는 모습입니다.
수급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팔고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포지션 동일한데 외국인 장 초반에 늘 팔다가 금세 이 9시 구간대 매수로 돌려놓는 패턴 요즘에 계속 나타나고 있죠. 현재 코스피 먼저 보시면은요. 외국인 쪽에서 513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50억 안팎으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외국인 166억 원 팔고 있고요. 고스란히 개인 쪽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관은 이 포지션 뚜렷하지는 않네요. 선물시장은 정반대로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파는 구도 형성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황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 매도 물량이 좀 나와서 전체적으로 40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200억가량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네요. 다음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지수, 양시장이 나란히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 업종별로도 상승 섹터가 좀 더 많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는 의약품, 미증시에서도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 의약품 섹터 1% 가깝게 상승세 타고 있고요. 이슈 있는 일동제약, 일동홀딩스가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 전기가스 서비스, 섬유의복 순으로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는데 오늘은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방어주들, 약간 소비 섹터, 가뿐한 종목 이쪽으로 상승 탄력이 좀 더 좋네요. 반면 하락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주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음식료는 또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0.6% 정도 하락세. 운수 창고 쪽 운송장비, 보험, 철강금속 순으로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과 하락이 모두 다 제한돼서 1% 넘게 오르거나 내리는 섹터는 아직은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도 혼조 양상입니다. 상승과 하락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섹터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는 다시금 상승하면서 현재는 0.6% 플러스권이지만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을 기록하면서 두 종목 희비 엇갈리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60만 원권 이탈이 됐네요. 어제 좀 많이 밀렸었죠. 3%가량의 하락 움직임 보여줬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0.8% 추가 하락 나오면서 지금은 60만 원권 이탈이 됐습니다. 그 부근에서의 부침 과정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또 LG화학은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강했던 삼성 SDI는 2%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희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두 종목은 나란히 오름세, 자동차는 두 종목 나란히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오르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데요. 대체적으로는 한 1에서 2% 정도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지만은 HLB가 3% 정도 하락하고 있어서 톱10 가운데서는 이 종목이 가장 약한 상황입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에 약간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11대 9 이 정도의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승 종목이 1121개, 하락 종목은 965개 종목으로 집계됩니다. 오늘장은 상한가 종목이 YOM 한 종목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 종목 전리락이어서요. 이 한 종목 제외하고는 상한가, 하한가가 아직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후반에 좀 올랐었죠. 오늘장 다시금 하락 전환되면서 1원 가깝게 밀린 1324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입니다. 아직은 구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지수도 그렇고요. 그럼 종목부터 좀 윤곽을 잡아볼게요. 최원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랜만에 엔터 업체들을 좀 보겠는데 오늘 엔터주들이 오늘 괜찮은 모습이에요. 지금 YG, 그 다음에 SM, 그 다음에 JYP 모두 다 괜찮은데 특히 이제 JYP하고 SM이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SM하고 JYP는 후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저는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내년 계속적으로 이제는 콘서트 많아지고, 이제는 팬데믹에서 이제 콘서트를 그동안 못 했는데, 앞으로 이제 콘서트 많아지면 당연히 수익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이수만 개인회사 라이크 기획과 이제 결별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SM 말고도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JYP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아티스트 수는 적지만은
재무 구조가 상당히 견조하다. 항상 영업이익률에 편차가 없다. 영업이익률은 항상 20% 이상 돌고 있다. 저는 뭐 JYP 좋게 보는 입장이고. 하지만 이제 YG 엔터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조금 못 미치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BTS 군대 문제는 이제 일단은 불투명성은 이제 거쳤죠.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에 이제 수익원을 지금 걸그룹이 새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얼마만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 이어갈 것이다.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역시 엔터주 중에서는 최선호는 SM하고 JYP입니다. 네, 엔터주 봤습니다. 오늘 또 SM을 신규수 전문가 추천 주기도 했었는데요. 흐름 좋습니다.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네, 게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게임주들이 FTX 건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다들 매를 좀 맞았는데요. 어제 보면 이제 컴투스가 흐름이 깨져버렸고요. 저점을 좀 깨면서 흐름이 좀 깨졌습니다. 컴투스처럼 이렇게 흐름이 깨지면은, 컴투스도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없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투스처럼 이렇게 가격 매력, 상당히 저가에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셔야 되고요. 어제 보면은 이제 사실 실제로 지금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있는 위메이드 그룹 쪽에는 큰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아무래도 위믹스가 이번 주에 상장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상장 처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오는데, 아무래도 긍정적인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오위즈 쪽도 흔들렸는데, 네오위즈는 사실 흔들림 폭은 컸지만은 그래도 61선, 21선을 좀 지지한 형태라서 그게까지 흐름이 자체가 깨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오늘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까지면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게임주들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적 시즌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노이즈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다들 잠잠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리포트라든가 그런 쪽에서 아마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북돋아주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고요. NC소프트가 요즘에 보면은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크게 안 꺾이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가 되고 있죠. NC소프트는 내년도에 조금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펄어비스는 NC소프트보다는 조금 이제 신작 기대가 지연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신작이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신작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가격 매력으로 본다면 펄어비스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그룹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위믹스가 상장 유지가 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아마 급등도 가능하겠지만, 반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좀 민감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게임주들 중에서 계속해가지고 신작을 내고 있는 이제 여러 게임 회사들이 있습니다. 액토즈도 내년도에 신작 나올 거고요. 넥슨, 이제 조이시티 같은 작은 회사들도 내년도에 신작들이 나올 거고, 드래곤플라이도 중국 쪽에서 신작이 또 계속 나올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게임주와 관련해가지고는 3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신작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오는지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시는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게임주들은 자리를 잡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이어서 최원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오늘 오랜만에 바이오 좀 보겠는데, 미국에서 헬스케어 섹터, 즉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그 업종만 어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셀트리온 제약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CMO 업체인 바이넥스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요즘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조금 올랐다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물론 다시 이제 조금 매물 소화 과정 거친 다음에 다시 이제 조금 상승할 것으로는 좀 보고는 있어요. 신약 개발 업체 이런 것도 저는 좋고 그렇지만은 역시 CDMO 이쪽이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제 바이넥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단은 나머지 CDMO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요. 혹시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뭐 전반적으로 좀 오늘 다 괜찮은 모습인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주가 움직임 조금 더뎠는데, 뭐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된다면은 실적 베이스 받쳐주는 것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의 흐름 봤습니다. 신교수 전문가님. 네, 자동차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한미 정상 만나서 뭐 사진 찍은 것도 나오고 그러던데,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일단 중간 선거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쪽 IRA 법안 관련해서 지금 일본, 또 유럽,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컴플레인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컴플레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모른 채 하기는 힘들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현대차, 기아차가 미리 좀 올라와 있습니다. 반등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더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IRA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미국 쪽의 움직임이 이제 감지가 돼야지 아마 이제 조금 더 이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관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HL만도 같은 이런 이제 부품주들, 많이 이제 올라와 있다가 지금 쉬고 있고, SL은 이제 수익성 부진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뭐 이제 하락폭이 좀 있습니다. 6% 정도가 빠져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부품주들 SL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런 SL하고 화신은 제가 미국 쪽에 공장이 있다고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쉬어갈 때 오히려 저는 SL 같은 경우도 오늘처럼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라면은 딱히 오늘 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여기 조정이 좀 들어오면은 매수 기회라 보고 있고요. 이쪽 자동차 쪽에는 IRA 법안과 관련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이제 뭐 피해 보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좀 취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앞으로 연말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 섹터 요즘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 이쪽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오랜만에 PCB 기판 쪽을 보고 있는데 오늘 움직임이 좀 괜찮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주가 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심택이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대덕전자도 1.4, 1.5%, 코리아 서키트도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이수페타시스까지 같이 보면은 이수페타시스도 거의 뭐 2% 후반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DDR5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뭐 많이 좀 개화가 되지 않나라고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기대치만큼 또 못 미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지만은 기대감을 갖고 주가는 먼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실적 나오는 것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 전에 주가는 좀 미리 움직이고 만약에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심택 뭐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은요. 지금 위에 어느 정도 올라온 후에 지금 기간 조정 양상 거치고 있고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덕전자고 비슷한 양상인데 앞으로 이제 다른 업종 대비 조금 주가 더뎠던 만큼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교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예, 애플 관련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애플이 좀 반등들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 바닥은 잡은 듯 싶기 때문에 LG노텍 오늘도 추가 상승해주고 있고요. BH도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LG노텍은 조금 급등한 형태라서 옆으로 좀 횡보하면은 그러면 좀 이제 더 들어가도 될 걸로 보고 있고요. BH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지금 실적 대비해 가지고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고 너무 이제 과도한 우려들이 주가에 좀 묻어 있기 때문에 반등 이상 충분히 나올 걸로 보고 있고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장 사업과 관련된 부분도 애플하고 협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산다면은 전 내년도 되면 신고가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화전자도 사실 애플 쪽으로 지금 좋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OIS 쪽에 지금 납품이 시작이 됐고 삼성 쪽에서는 전자 쪽에서는 자화전자 물량을 줄이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세 종목들 플러스 한다면은 뭐 이제 하이비전 정도 더 해가지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연말에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 짚어봤습니다. 초연주 전문가 엔터주,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IT 섹터 내에서는 기판주 포커스 맞춰봤고요. 신기술 전문가 게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애플 관련된 IT 종목까지 짚어주셨네요.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돈이 쏠리고 또 시세를 내는 종목군들 쭉 보니까요. 건설 중장비 쪽, 네옴시티 쪽으로 묶이겠죠. 5G 쪽도 그런데 이쪽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데모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시가총액이 1,500억도 안 하는 사이즈가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개장한 지 16분 지난 현재 거래대금이 700억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12%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50주 신고가 갔었고요. 여러 가지 기록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데모 외에도 현대 에버다임 보겠습니다. 현대 에버다임도 한 3%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해인도 현재는 5% 정도의 오름세, 수산중공업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 띕니다. 네온시티 좀 더 묶어서 보겠습니다. 5G 관련된 종목군들 동시효과 구간에도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시세가 번져나가네요. 기가레인이 가장 필두에 나서고요. 지금 HFR도 좋고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는 호실적까지 나오면서 현재 5% 정도의 상승권, 다소 무겁게 움직였던 KMW, HF, RFHIC, 그리고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유비커스 다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옴시티 모멘텀이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지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대응 필요하다고 보세요? 17일 날 이제 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이 슈팅에서 매물이 나올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지금 오늘이 15일이고요. 내일 모레 이제 옵니다. 그럼 빈살만이 와서 어떤 새로운 뉴스를 발표할 것이냐, 아니면 와서 그냥 그 가능성 정도를 타진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도장 정도 찍는 정도가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이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은 이미 5G도 그렇고 또 건설 장비라든가 또 기존의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그렇고 이미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멘텀주들의 어떤 그런 특성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디데이가 되면은 매물이 출회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5G들이 이제 본연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네옴시티권으로 그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한번 좀 매물 출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올라가는 구간을 틈타서 비중을 조금 조절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은 선발주자전, 후발주자전 상관없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매물이 좀 나올 때가 됐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재료 노출되고 뉴스에 팔 때 그 전에 좀 수익을 실현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장 오르는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철도 한번 볼게요. 이쪽도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 오늘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렇게 좀 그룹을 지어가지고 오름세를 나타내는 종목이 많아가지고요. 요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쁩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서 철도 관련된 협력, 이 MOU 체결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나온 소식이기는 한데요. 오늘 장에서 지금 MRT 4단계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오AL 있습니다. 현재는 14%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대아티아이라든지 부산산업, 푸른기술,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몇몇이 포진되어 있는데 오늘 장 나란히 시세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종목군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은 철도 사고도 있었고 인도네시아 그런 것도 호재를 받아가지고 조금 오르고 있는데, 저는 역시 테마로 지금 묶여 있는 만큼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홀딩 하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다고 하면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언제 꺾일지를 몰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조금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일단은 대오일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차트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일단은 쌍바닥 나왔고, 대부분 요즘
뭐 모든 주식들이 다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뒤늦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했으면 일단은 뭐 121선 근처까지는 안 가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121선 근처가 2,100원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윗꼬리가 달릴지 아니면 양봉이 그냥 시원하게 계속 이 상태로 유지되면서 상승할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 뭐 매수는 역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네,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해보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IT 종목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애플 관련된 종목 신규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뭐 BH 자화전자 이쪽으로 다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 모듈 쪽에 해성옵틱스는 실적이 나왔네요. 실적 나와서 그런지 현재 이 종목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섹터 내에서 반도체하고 뭐 기판 쪽 이 온도차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형주까지 전체적으로 신규 전문가님 좀 봐주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뭐 이제 약간 좀 이제 쉬어갈 만한 구간에서 지금 쉬어가는 형태죠. 근데 쉬어가는 형태가 크게 꺾이질 않고 있어서 상당히 좀 견조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6만 삼성전자 11선 부분이 지금 6만 1,100원 부분인데 11선을 안 깬다면은 다시 한번 또 고가 돌파를 한번 좀 신고가를 도전을 할 만한 가능성도 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얘기가 좀 잘 안 되는데 올라와 있는 종목이 지금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사실 그 전에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이미 붙여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기도 내년도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해 가지고 MLC 부분의 회복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또 FPCB 부분은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삼성전기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LG전자는 지금 전장 쪽에 회복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삼성전기하고 LG전자 이 두 종목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LG이노텍까지도 이 세 종목이 내년도에 시장 대비해가지고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다 보이고 이렇게 이제 그 부대장급들도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뭐 전체적인 IT를 이끌었다면은 삼성전기, 삼성 또 LG전자 또 LG이노텍까지 이렇게 좋으면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 이번 파동이 끝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번 시장의 지금 상승 구간이 끝나지 않는, 저는 이제 그 뭐 한 연말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 구간 내에서는 IT 종목들이 계속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반등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까지도 반등이 나온다는 소리는 IT 쪽에 좀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대장급들 삼성전기라든가 뭐 LG전자 또 장비 쪽에는 뭐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을 보셔야 될 거고 또 소재적에는 이제 그 소브레인 같은 종목들이 꺾이는지 이런 쪽 이제 좀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꺾이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IT 전반적으로는 이번 시장에서 상승 흐름을 타고 시장이 하락하면 또 매물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이제 반등 구간에는 있다. 그리고 시장과 함께 움직일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STX 그룹주를 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FTX, STX 뭐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혼동하셔서는 안 되는데 STX 그룹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료가 나오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납니다. 태백시랑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협업이냐면 2차전지 핵심 원료를 가공하는 산업단지를 태백시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STX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STX 엔진이 14%, STX 중공업도 11% 모두 다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띠고 있는데 이 정도의 반응이 합리적인 그런 강력한 재료인 것인가? STX 그룹주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이게 저는 이걸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상한가까지 STX가 상한가인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라고 좀 의문을 표하고 싶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수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조그만 호재를 갖다 붙이면 급등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투자 심리들이 안정이 돼서 개별주들로 좀 매기가 번지는 양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뭐 당연히 뭐 상한가 간 거는 뭐 홀딩이고 뭐 매수하신 분들은 뭐 그런데 뭐 신규 매수는 이건 전 단발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어쩔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어떤 뭐 계약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상한가 풀리면 매도 상한가 유지할 경우에는 그냥
계속적으로 홀딩이지만은 나머지 뭐 STX 엔진이나 지금 나머지 쫓아가는 STX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 풀리면은 뭐 저는 윗골이 길게 달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상한가 STX가 유지하는지 보고 나머지 짝짓기 매매 한번 해보자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그리고 앞서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신규 전문가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재료 노출되기 전에 일단은 좀 정리를 하자 의견 주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과 거의 좀 겹치잖아요. 이번에 G20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논의가 아마도 나올 거다라는 시각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또 매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신기수 전문가님. 저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조금 더 매기가 이제 전개가 될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에 또 다 걸쳐 있고, 또 유신 같은 종목도 양쪽에 걸쳐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 가지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급등이 좀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에 또 걸쳐 있지만 네옴시티 때문에 지금 시세를 더 주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비중을 좀 축소를 일단 해놓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겠다면은 기존에 움직였지만 현재는 조금 잠잠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 현재 현대 에버다임도 지금 기관적인 형태로 들어갔고, 헤인 같은 종목도 기관적인 형태로 들어갔고, 뭐 다스코도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멈춰 있는 상태고, 도화 인지니어링도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조금 모아가기를 해놓는다면은, 뭐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뭐 관련돼가지고 좋은 얘기 나오면 또 한 번씩 또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주고 하는 형태의 트레이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뭐 이제 데모처럼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막 따라잡고 할 필요는 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늘 궁금해하시는 2차전지 관련주 보겠습니다. 월가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어제는 또 삼성 SDI가 GM과의 이 조인트 벤처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오후장에 삼성 SDI가 바짝 또 끌어올리다가 윗골이 달다가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오늘은 삼성 SDI 많이 밀립니다. 4%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면서 어제 실제로는 1.6%밖에 안 올랐거든요. 윗골이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많이 밀립니다. 4% 정도까지. 이유가 뭘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요. 거기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60만 원권 부근에서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데 약간 더 힘 빠집니다. 현재는 1.3%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어제장에 같이 오름세를 나타냈던 2차전지 소부장 섹터도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 정도고요. LNF도 강보합권 정도. 2차전지주 가운데서 첨보는 그래도 한 2.4%. 약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2차전지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최현수 전문가님? 일단은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차익 매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저번에 주가 전망해드릴 때 60만 원 넘으면은 차익 매물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조금 접근은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LNF 잠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매수 신호는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날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데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위에서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저는 오늘 이제 뭐 동화기업이나 첨보 전해질 쪽 말고는 그렇게 움직임이 썩 시원치 못하다.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현재 움직임이 좀 부진한데, 앞으로 테슬라가 뭐 움직임이 그렇게 저는 썩 좋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앞으로는 미국 증시 테슬라 주가하고 같이 좀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2차 전지 좀 소문이 많이 타가지고 저는 차라리 2차 전지 쪽보다는 차라리 내년에 뭐 업황이 좀 더 괜찮아질 수 있는 차라리 뭐 반도체 쪽이 더 낫지 않나. 앞으로는 2차 전지는 뭐 시장 수익률 정도만 따라가지 않겠나. 저는 그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네. 2차 전지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수익률 정도다. 큰 기대는 조금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최현주 전문가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